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일하는 기자 마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지하철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와 그것이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모든 일은 얼마 전 뉴욕에서 있었던 취재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뉴욕 시내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평소처럼 뉴욕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일상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사실 뉴욕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같은 곳이라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솔직히 말해 실망스러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부터가 문제였어요. 계단과 벽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낙서와 찢어진 광고지들이 붙어 있고, 심지어 바닥에는 사람들의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빈 맥주캔이나 종이컵, 구겨진 신문지 등이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 역시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바쁜 출퇴근 시간이라 다들 정신없이 움직이는 탓인지 서로 부딪히면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붙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피해가며,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하철을 타는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플랫폼에서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열차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객들은 줄도 서지 않은 채 앞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먼저 타려는 사람들끼리 밀치기 바빴어요. 뉴욕에선 이런 일이 흔하지만 막상 제가 객관적인 취재자의 입장으로 지하철을 다시 보니 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열차 안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제 갈 길을 가느라 정신이 없었죠. 공기는 꽉 막혀 답답했고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낡은 시스템 때문에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차 바닥에는 또다시 여기저기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문득 이런 환경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뉴욕 지하철에 대한 불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러니 뉴욕 지하철이 관광객들에게도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하자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친구 사라가 한국에 다녀온 후에 한국 지하철에 대해 엄청나게 칭찬하지 않았어? 사실 제 친구 사라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편리했는지 이야기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뉴욕 지하철의 현실을 겪고 나니 한국 대중교통이 과연 어떻게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특히 아내가 사라와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라가 그러는데 한국 지하철은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고 환승 시스템도 훌륭해서 길을 잃을 걱정이 없대.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고 했던 것 같아. 뉴욕에서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려웠던 저는 순간 반신반의했지만, 동시에 정말 그렇게 좋다면 CNN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뉴욕과 워싱턴 D.C.의 지하철을 항상 이용해왔던 저로서는 어쩌면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할 텐데 괜한 기대를 갖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나 호기심이 점점 커져서 저는 다음날 회사에 가자마자 상사에게 기획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상사님, 제가 뉴욕 지하철을 취재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 지하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직접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던 상사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 재밌는 아이디어야. 우리 독자들도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듣는 걸 좋아할 거야. 상사는 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뉴욕과 서울 지하철을 비교하는 기사로 구성하면 어떨까? 한국이 정말 그렇게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췄다면 미국에도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긍정적인 반응에 저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체험해보면 어떤 다른 점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었죠. 그러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중국 출신 동료 리위안이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마크, 한국도 좋지만 사실 중국 지하철이 더 앞서 있다는 건 알지? 그는 늘 중국의 발전 속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친구라 한국에 대한 제 기대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리위아는 자신 있게 이어 말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지하철은 규모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지. 거대한 인프라와 빠른 발전 속도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는 심지어 상사에게 이왕 한국을 취재하는 김에 중국과도 비교하는 기획이 훨씬 흥미롭지 않겠냐고 권유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굳이 그의 제안을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상사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한국과 중국을 모두 다녀와서 각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정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조금 못마땅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렇게 비교하게 되었기에 한국의 진가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뉴욕 지하철의 불편함과 한국 지하철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중국 동료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곧장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비행을 마친 뒤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루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취재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죠.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으니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한국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랐던 건 지하철역 자체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구석구석 잘 관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환승 안내 표시와 노선도가 곳곳에 눈에 잘 띄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죠. 뉴욕에서는 오래된 역의 낡은 벽과 바닥이 보편적이고 화장실도 대부분 관리가 미흡해 외국인들은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역은 정돈된 모습 덕분에 이곳이 정말 대중교통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고급 상업시설의 일부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동 발권기를 이용해 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무척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성된 발권기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특히 모든 표시는 직관적이고 발권 절차도 몇 단계에 불과해 짧은 시간 내에 표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지시를 따라 표를 구매한 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죠. 출퇴근 시간에 뉴욕에서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뒤엉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흔하거든요. 마침내 열차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탑승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밀치거나 서로 다투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열차에 올라타며 좌석을 찾았는데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쾌적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차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차 내 공기도 시원하고 깨끗했죠. 좌석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있었고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좌석 근처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었고 열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라니요. 뉴욕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 순간 놀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거나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역에서만 잠깐씩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지하 구간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IT 강국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며 열차 안을 둘러보다 보니 각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재 열차의 위치와 다음 역, 예상 도착 시간 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승객을 위한 영어 안내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도 쉽게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뉴욕 지하철에서 종종 길을 잃거나 환승역을 지나쳐 곤란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이용자 친화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열차가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일부 승객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큰 소리를 내거나 주변을 방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규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더군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승객들이 많아 그 소음을 참아야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인지 한국 지하철에서의 이 고요함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강남역에 도착해 내리게 되었는데 역 안을 둘러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환승 구간이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었고 방향 표지판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
쉽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배치되어 있어 노약자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모든 역에 구비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역의 화장실을 이용해보니 그 청결 상태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화장실은 솔직히 이용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남역 화장실은 말 그대로 호텔에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환하게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 청결 유지 안내문이 붙어 있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중교통의 높은 수준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이동하며 여러 번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매번 다른 노선과 역을 탐방하면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환승 시스템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역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 노선을 갈아탈 때도 어렵지 않았고 환승 구간에는 직관적인 안내 표시가 잘 배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는데 애를 먹는 일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디지털 표지판과 안내방송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매우 정확했어요. 스크린에 표시된 예상 도착 시간과 실제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일치해서 이동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연이나 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많아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국 지하철의 이 높은 시간 준수율 덕분에 더욱 편리하게 서울을 누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한국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저는 처음 느꼈던 감동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던 대중교통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단순히 깨끗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한국 지하철은 그야말로 한국의 문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 경험했던 불편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국 지하철의 모습에 저는 하루빨리 이 이야기를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이용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도 매번 느끼는 놀라움과 감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 한국 방문 동안 다양한 노선과 역을 다니며 한국 지하철이 보여주는 질서, 정연함과 사람들의 배려, 편리함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국 지하철에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한국 대중교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취재차 서울 강남에 가야 했습니다. 강남은 서울의 번화가이자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가고 있던 저는 우연히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열차 안은 약간 한산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바로 제 앞쪽에 한 중년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꽤 많은 짐을 들고 있었고 딸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고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여성은 처음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마운 듯 청년에게 인사를 하고 딸아이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면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뉴욕에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리에 앉으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음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일은 드물죠. 이런 작은 배려만으로도 한국 지하철의 문화가 참 다르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딸아이가 배를 움켜쥐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던 저는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자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배를 잡고 몸을 웅크린 채 울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어머니도 크게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순간 자리 양보를 했던 청년이 다시 다가와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지하철에 비치된 비상 인터폰을 사용해 지하철 운영센터의 상황을 신속하게 알렸습니다. 저도 그 순간 한국 지하철에 이런 비상 연락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청년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이런 비상 장치를 잘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비상 인터폰을 통해 상황이 전달되자 곧바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운영팀에서는 다음 역에서 열차를 잠시 정차하고 아이를 응급처치할 의료진을 대기시키겠다고 안내했어요. 열차가 달리는 동안 다른 승객들도 모두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협조했습니다. 그 누구도 불편을 드러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치 모든 승객들이 한마음으로 아이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배려심 있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지하철에서 느낀 따뜻함이 단순한 시스템적 배려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이미 역 플랫폼에는 지하철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신속하게 열차로 들어와 중년 여성과 아이를 부축하며 차 밖으로 안내했고 한 명의 직원은 다른 승객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바깥에는 대기 중인 구급대원들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빠르게 조치를 취했고 아이와 어머니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정말 신속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체계성과 승객들의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조금은 묵직한 기분으로 다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자리 양보를 했던 청년이 다시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도움을 요청하셨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그러자 청년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하철 직원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도 특별히 뭘 한 건 없고 그냥 시스템을 믿고 도운 것뿐이에요. 그의 말 속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시스템을 믿고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국 지하철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뉴욕에선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한국 지하철에서 뜻밖의 상황을 겪으며 저는 이곳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한 교통수단을 넘어서는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며 지하철 시스템 역시 그런 배려와 협력을 뒷받침해 줄 만큼 잘 갖춰져 있었죠. 저는 그동안 느꼈던 감동을 잊을 수 없었고 이 이야기를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와 체계적인 대처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이번 취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시스템은 그저 깨끗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하나의 문화였죠. 뉴욕 지하철에서 느꼈던 혼잡함과 불편함, 그리고 배려가 부족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한국 지하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CNN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청결한 시설과 최신 IT 기술,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 등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교통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지하철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한 순간들 어린 아이가 배 아파하던 순간 신속하게 도움을 청하고 순식간에 모두가 협력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안전하게 대피시킨 그 감동적인 장면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미국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댓글과 메일,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착했는데 한국 지하철의 깨끗함과 편리함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저처럼 대중교통의 혼잡함에 지쳐있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깨끗하다. 지하철에 무료 와이파이라니.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꼭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죠. 그런데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낸 부분은 역시 배려와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제가 경험한 청년의 작은 친절과 승객들의 배려심 깊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한국에서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대중교통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또 다른 시청자는 한국 사회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심이 미국에도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저로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배려를 베푼 청년과의 짧은 인터뷰가 방송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파급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와 어머니를 도와주던 청년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이 작은 친절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한국 지하철에서의 그 순간이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송 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배려의 손길을 베푼 청년이 그 방송을 직접 시청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 당시 평범한 한국인의 모습으로 행동한 것뿐이라며 쑥스러워했지만 본인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서 평소에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그저 마음이 움직여서 했던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감동적인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시스템과 시설이 훌륭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한국 지하철에서의 배려가 한 사람을 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결국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대중교통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문화와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기사와 영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배려가 녹아있는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따뜻함은 한국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우리는 이 따뜻한 문화를 본받아 각자의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CNN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배려 문화를 알게 되면서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문화와 따뜻함을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물해준 소중한 장소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따뜻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을 방문해 이 나라의 다른 매력들도 취재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꼭 지하철을 이용해 보세요. 그 안에 담긴 배려와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흥미롭고 따뜻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